네, 여기는 성남시 의회입니다. 제9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이덕수 의장님과 함께하는 성남시 기자협의회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 그리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 첨단을 선도하는 의회를 표명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더 집행부에는 감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소감도 발표하셨고, 이제 오늘 저희 성남시 기자협의회 회원들이 13개 회원사입니다. 네네. 성남에서 가장 지역 신문으로서는 오래된 언론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의장님의 인터뷰에 응하는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남기자협의회 송길용 회장님 끝에서 우리 회원사 13개 회원사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발전은 여기 계신 협의회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정론 집필하는 그러한 어떤 언론인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남시가 함께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송곳같이 저희 의정도 감시해 주시고 그런 어떤 모습들에서 우리 성남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특히나 지난 전반기에 공통 운영 경비 또는 업무 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여러분들께서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저는 7월 1일 바로 취임하면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공통 업무 추진비와 추진비를 일부 안 됐던 부분을 100% 공개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자료 공개 없이 공개 요구 없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 기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지 않고 했더라면 이게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적에서 저희가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건 공개해야겠다라고 한 것도 좀 전향적이고 그런 관계가 우리 기자분들이 성남시 의회도 발전시켜주고 성남시를 발전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덕수 의장님의 먼저 대면한 말씀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정 방향과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질문은 이제 저희 회원사들이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될 겁니다. 네. 후반기, 9대 후반기 성남시의 목표는 공표한 바와 같이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 의회로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들로부터 입법권, 예산 결산, 심의 의결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부여받았습니다. 부여받은 권한을 잘 사용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가지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이 보다 밝고 투명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검소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민생의회 실천을 위해서 의회부터 예산 절감과 검소한 생활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의회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부터 변화하자. 그리고 예산 절감하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4월 22일 취임 첫날부터 제가 관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개인이 운전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도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이
왜 이렇게 안 쓰십니까? 네. 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저 자신부터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쓰고 제때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위원장들이나 모든 각 당 양당 대표에게 업무 추진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1시간여 동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의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 견제와 감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함께 협치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너무 대립하고 이러다 보면은 제일 피해받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다. 그리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는 충분히 하되 협치를 통해서 항상 상의하고 그런 문을 열어놓고 미리 상의하고 그런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합리적인 대안을 조출해서 예산도 작성하고 모든 정책을 세우면은 우리 시민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합리적인 대안,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그러한 성남시를 만드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제 지역구를 지금 다녀봐도 경제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손을 놓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각 상인회, 먼저 수정구 상인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전체 성남시 상인회 이런 회장님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것을 정책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데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 재단에 지금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반론도 있고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성과를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특히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일을 하라라고 일종의 어떤 사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투여를 해야지만은 마중물식으로 물을 투여해야지만은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소상공인이나 우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더 많이 세심하게 집행부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대의회, 그러니까 신상진 시정부가 들어오면서 의회 자주 이석을 하는 중, 그리고 이제 의원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전반기에도.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의원을 경시하는 거 아니냐, 시의원을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알로 보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무하게 뭐 여기저기에서 얘기들이 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정부에 어떠한 요구를 하시고, 또 그런 것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책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시의원들과 또 시장과의 약간의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다. 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 그 어떤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쌓였던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진짜 현실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나 시의회 어떤 이성 문제는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좀 참석 좀 해주고 5분 발언 정도까지 시의원들이 질의하는 것까지는 좀 들어주시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보셨지만은 시장님이 5분 발언까지는 다 들으셨죠.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금씩 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우리 시의원들도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개회 시간을 예를 들어 10시로 했으면 10시에 무조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과의 약속입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들도 다 시간 빼가지고 맞춰가지고 와 있는데 언제 끝날 거라는 걸 대비해서 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개회 시간을 서로 그냥 늦춰가지고 막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언제 끝날이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그 시간이 늘어지면은 다른 약속들이 다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개회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시장님도 분명히 약속 시간이 다 돼 있는 거는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배려해주고 조금씩만 배려해주고 하다 보면은 좀 간격은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시의원들과 더 소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독대 같이. 예. 네. 몇 번 있습니다만 네, 그래요? 그런 말씀도 나눴고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은 워낙 그 일에 2년 동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완전히 몰입해 계세요. 그리고 막 밤 10시, 11시까지도 근무하시고 직접 하나 세세한 걸 다 챙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몰입하고 다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떠한 그 시간을 다른 분들한테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존재했던 거는 사실이다 라는데 공감대를 같이 했고요. 앞으로 우리 성남시 발전과 우리 또 시의회 관계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소통을 많이 하겠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반기에는 기대가 크다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통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네. 기대를 가져도 된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돌발 질문입니다. 네네. 예상지 없는 질문인데 제가 15일 날 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인데 이게 아마 주차 관련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부장님이 강력 대응을 예고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수용하기가 그렇고요. 언론인 한 분이신데 저는 취임 초기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떠한 분명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우리를 시의회나 의원님들 개인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기사분들이 있으면은 기사가 나오고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제가 앞장서서 이 부분한테 대응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 이번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는데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고 한데 그 기사 내용을 여러분은 보셨을 거라고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제가 보여줬어도 같은 기자분들도 이런 기사는 일반 수습 기사도 안 쓴다. 수습 기자도 쓰지 않는 기사다. 얌체주차 뭐 성남시의원 그리고 물음표를 달았지 않아요? 물음표 다는 게 이게 기자분이 쓰신 게 맞나요? 확인 안 했다. 나도 확신을 안 갖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차가 문제가 됐던 그 차가 얌체주차됐던 그 차가 그 안에 바로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분이라면은 전화번호만 눌러봐도 기자 여러분들은 의원들 전화번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럼 그거하고 딱 일치되나 안 되나 보고
성남시의원이다 라고 단정 짓든가 그러면 어떤 기사거리가 충분히 되겠지요. 그런데 기사 내용도 없이 제목만 그렇게 선정적으로 다 하면은 우리 성남시의회나 성남시의원 모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기관장으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한 번만 확인해 봐도 되는 문제를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을 냈기 때문에 저는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인 여러분들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사실을 가지고서 시의회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면 저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마음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공개해라. 이 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 우리가 뭘 숨기겠느냐. 시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하자라고 해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누구든 허위사실만 안 쓰시면 됩니다. 근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만인이 이해하는 허위사실이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우리 그 의장님은 임기 내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집행부에 하고 싶은 일 없으세요?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33년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후퇴했다. 10수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대 의회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조례도 역대 최대로다가 지금 하고 있고 조례 재개정을 결의안, 청원 이런 일들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장려하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면은 우리 성남시도 소멸도시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네. 우리는 정말 성남시는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태된다. 어디에 흡수된다, 강제로.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후대가 아니면 다음 때 10대 의대에서 구대의회 뭐 했냐 하면은 사실 제가 딱 생각나는 게 크게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거. 뭔가 우리 시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주도적으로 크게 하고 싶은 것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남 광주 재통합을 통합을 15년 만에 재추진하자라는 겁니다. 성남은 이제 땅 한 평 어디 쓸 데고 확장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지금 만들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재건축 재개발 선도지구 저는 지금 다른 나라 얘기를 한다. 왜 원인을 얘기 안 하고 어떤 것을 해결할 그것을 방안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위에 것만 얘기하느냐 라는 데서 정말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솔직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방안이 뭐냐라고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민을 어떻게 보면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만 주고 있다. 그래서 광주하고 우리가 통합하게 되면은 예컨대 임해역에서 삼동역까지 5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광선이 연결이 되면은 모란을 거쳐서 도촌동 만약에 생긴다면 도촌동 삼동역까지 가면 뭐 10분 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주단지를 해도 현재 그 광주에서는 제가 첩보에 의하면은 12월 말까지 지금 용역이 나온다 그럽니다. 삼동역 주변 뭐
한마디로 재개발, 네. 큰 어떤 그림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거기 골프장이 있죠, 뉴서울인가요? 네. 그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저는 그게 국가 거기 때문에 어떤 토목공사 크게 안 하고 가장 빨리 우리의 주택 문제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행정을 광주시와 우리 도시개발공사 간 협약을 맺어서 그쯤에다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일부 우리가 그 블럭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같이 짓고 우리 이주단지로 쓰고 그리고 다음에 분양을 같이 해서 우리가 서로 이득을 나눠 갖고 광주시와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교류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광주를 우리가 같이 하나의 꼭 어떤 그 통합이 아니더라도 행정적 어떤 결사체로다 가면은 그런 단계부터 가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구대의회에서 우리가 큰 미래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 더 많이 오고 싶어 하는데 업체들이 그런 땅이 이제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근데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러면 광주하고 통합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시민들한테 한 말씀 주시죠.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성남시 의회가 34명의 시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또 신상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들과 또 협치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해서 성남의 미래를 저희가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 구대의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희 성남시의회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 예산적으로 다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에 편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